중요한 포인트는 좀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다 열심히 응원하고 뭐 정부가 이렇게 알아서 하겠지라고 믿고 맡기는데 지금은 그런 수준의 인사나 정책이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정말 대한 언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한 미디어들이 하는 얘기를 함께 여러분들께서 경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달아주시고 계시는데요. 외국에 살면 애국자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비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제가 오늘 아침 신문 보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야,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2살 아기가 일산 동구에 살고 있는 28개월짜리 여자 아기가 열경련 증상으로 119에 신고를 했는데 12군데인가요? 돌아다니다가 뺑뺑이를 돌다가 안 돼서 인천까지 갔습니다. 인천 중구에 있는 인하대 병원의 응급실에 도착을 했는데 약물 치료로 경련은 멈췄지만 뇌 손상 때문에 지금 한 달째 의식불명 상태라는 겁니다. 28개월짜리 두 돌 된 아기가. 그다음에 뭡니까? 지난달 28일에 국방홍보원 신청사, 이 용산이에요. 대통령실 주변입니다. 국방홍보원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4m 높이에서 추락을 했는데 병원을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구로에 있는 고대병원에 가서 1시간 12분 만에 응급 상황인데 이게 상황이 안 돼가지고 1시간 12분 만에 도착했다가 결국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지금요. 또 있어요. 안약인 줄 알고 순간 접착제를 눈에 넣었던 남성이 응급실 20곳을 돌다가 퇴짜 맞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구급대원들이 구급차 내려가지고 응급실 걸어가는 게 나을 거다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업데이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진짜 국가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좀 끔찍함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브리핑을 열어가지고 설명한 게 어떤 부분입니까? 응급실 운영에는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곳곳에서 들어오는 사건 사고 소식 자체가 붕괴의 조짐이 아니고 붕괴했음을 보여주는 단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다 문을 열었다. 문을 열면 뭐 합니까? 음부의학과 교수는 있어서 단순한 처치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배후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들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의료 현장을 또 수시로 계속 떠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특단의 대책이라는 거는 당사자인 의사지결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고 풀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뭔가 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아니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도 충분히 지적했던 상황인데 더 심각해졌고 사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다음 주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추석 이후가 큰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좀 맹장이 터져서 잘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이거 중증 아니니까 돌려보냈다 이런 장면을 봤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장 이게 응급실이 중요한 게 응급실도 중요하지만 응급실은 뭐냐면 빨리빨리 조치해서 이거를 그 전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흉부외과로 보내고 신경외과로 보내고 막 등등으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의사들이 없어서 수술이 안 되고 있다. 지금 뭐 뇌경색, 가스 중독 환자들은 몰려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심정지만 수용을 하겠다. 그다음에 신규는 받지 않는다.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심정지 정도 상황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국가가 어디 있냐. 사실 이게 뭐 전쟁통에 전쟁통에도 병원은 돌아갑니다. 전쟁통에도 병원은 돌아가고요. 전쟁통에도 학교는 열어야 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가 있다면. 근데 지금 병원이 이렇게 멈추고 있는데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병원 좀 가보세요. 현장에 좀 가보세요. 그러니까 신문 좀 보세요. 오늘자 이제 기사를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오늘자 기사들을 보면 상당수의 언론이 르뽀라고 하죠 보통. 맞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에 가서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양대병원 권역 응급의료 센터 쉽게 얘기하면은 응급처치를 받는 권역에서 최종 심판자 같은 역할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거기 고병석 교수 이제 그 상황을 보여줬는데 휴대전화가 5분 10분마다 올리는데 다 119 구급대원이나 다른 병원
병원 관계자들 전화한 거예요. 근데 병원 간 전화는 어렵다. 네. 그리고 상태가 중증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절반 정도만 환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묘사가 잘 돼 있거든요. 네. 응급 의료 현장이 이렇습니다. 실제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그 한겨레 신문 또 지금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산소 지금 또 벌초해야 돼요. 네, 그렇죠. 추석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벌초 시즌인데 이제 산소에 벌초하러 갔겠죠. 50대 지금 또 말벌이 위험합니다. 지금 동네마다 말벌이 집을 지어가지고 기후변화, 네. 기후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도 막 말벌이 집 짓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출동하고 이렇게 있어요. 119들이 너무 네. 진짜 제가 소방관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진짜 영웅이죠. 예, 이분들이 119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벌쏘임 사고로 12명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인수 차관이죠. 박민수. 박민수. 예, 박민수 예. 차관이 그 아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적절히 응급 대응이 안 된 건지 확인을 하고 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었는지 의학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판단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 아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프면 큰일 납니다. 이게 각자 도생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말 이 죄송합니다. 상황들이 네.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좀 고집을 꺾고 국민 생명을 담보해서 제발 아까 게임하듯이 정치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의사 집단들 문제 있습니다. 이 상황까지 끌고 가게 되는 데 있어가지고는 의사들의 파업 명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목숨 담보해가지고는 정부와 의사 집단 이렇게까지 갈등할 문제인가? 죽어나는 건 국민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박민수 차관도 대통령의 말을 그냥 앵무새처럼 읊을 게 아니라 대통령 용산을 좀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처지는 보이지 않고 오롯이 국민만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주 이야기하고 또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냐. 예. 아니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 야당만 이렇게 앵무새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당 안에서도 이음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연찬회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오시진 않았지만은 그 자리에서 이런 성토가 있었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 한동훈 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틀 전에 이제 그 성모병원 그 여의도에 있는 성모병원 가가지고 응급센터 상황을 또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장하는 게 결국은 의대 중원 문제를 유연하게 풀고 의사들을 현장에 복귀시키는 것이 일단은 국민적 그 생명이라든가 아픔의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방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통령실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제는 좀 이렇게 옥이나 아집을 버리고 열어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리니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친정엄마 갑상선에 혹이 너무 많고 모양 안 좋은 게 5개는 돼서 이거 무조건 빨리 큰 병원 가라고 했는데 첫 진료만 1달 반 이상 걸리고 검사 예약은 또 따로래요. 이러다 악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상급병원 아닌 곳에서 초음파라도 다시 봐보고 싶은데 그조차도 의사가 없어서 초음파도 안 되는 병원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어느 나라 된 거예요? 네, 어린 아이가 예. 손가락을 베어가지고는 어젯밤에도 병원을 전전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도 아침에 아까 보고 왔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 과거에 뭐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형편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면서 그 지코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거든요. 네, 손가락 접합에도 맞아요. 손이 몇 천만 불이 든다 이런 맞습니다. 식이었는데 문득 그 보도를 보는데 우리가 설마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 하는 불안감들이 생기던데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한 시스템들이 이렇게 붕괴할 수가 있나? 라고 하는 것이 주는 좀 절망감이 아주 크고요. 대통령이 지금 본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앞에서 성전을 치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와 같은 사람들의 지적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의 지적도 소음이라고 여기는 것 같거든요. 본인은 굉장히 큰 어떤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혁으로 가는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는 그 순간에 이 어떤 단기적인 고통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고통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지금 단순히 누군가들과 싸워가지고 맞서서 어떤 성과를 남긴다라는 생각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고 무섭다라는 것을 좀 누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좀 살다 왔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돈 있는 사람들이 쓰는 외국인 전용 병원 이런 데는 돈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맹장 수술이 미국 수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못 갑니다. 보통의 이제 이 인민들 거기 런민이라고 하는데 네. 못 가요. 네, 못 가고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병원은 굉장히 수준이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의료 시설이 굉장히 낙후해요. 그러니까 중산층들은 한국에 옵니다. 의료 관광 많이 와요. 그리고 해외 뭐 영국이나 이런 데도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안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 옵니다. 재외 동포들이. 근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의료가 하루아침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문제 없다. 현장에 가봐라라고 했는데 현장은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오늘 신문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기자들이 정말 발로 뛰어가지고요. 르포는 발로 뛰어서 쓰는 현장 네. 기사거든요. 발로 뛰어서 쓴 거니까 제발 신문 좀 대통령 보시고 예, 상황이 어떤지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어제 김건희 여사 생일이었어요? 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제인가요? 예. 외국의 인사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하면서 네. 이제 뭐 꽃을 주고받고 그리고는 뭐 떡볶이 같은 어떤 메뉴들을 내놨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놨거든요. 네.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 김건희 여사가 잊지 못할 감동적인 생일이었다. 미국 상원의원단과 만찬을 했다. 9월 2일 저녁 아마 개원식에 빠지고 또 그 일정을 소화했다 이런 것으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개원식은 빠지고 미국 상원의원단 불러서 밥 먹고 파티한 네.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일정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낮 시간에는 그런 걸 가지 않고 저녁에는 외교 일정을 하면서 그 부부 사이의 화기애애한 모습들을 노출하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어떤지에 대해서는 좀 감각이 많이 부족하다. 그 이야기 여러 차례 지적하긴 했지만 참 그 보도 자료를 보면서도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은 병원 뺑뺑이 돌다가 아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돌아가시고 막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대통령 내외는 상춘제에서 이렇게 한 건가요? 네, 이제 물론 뭐 필요한 일정이긴 할 텐데요. 해야죠. 예.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예. 외교 일정은 필요하지만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 개원식 안 가시고 그 시간대에 이런 행사를 했다면 이건 좀 조율할 수 있잖아요. 예. 좀 피해서 할 수 있죠. 국민 보시기에 좋지 않죠. 예. 저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별세계에 계신 분들이 아니냐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민생은 도탕에 빠져 있는데 도통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뭐 물론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한미 동맹에 굳건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연방 상원 의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하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특히나 국민적 여론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과 맞물렸을 때 굳이 여사를 이런 식으로 노출해가지고는 어떤 생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그 현장에서 그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체감을 한다면 이런 기획은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응급실 상황 조금만 더 여쭤보면요. 추석 때부터 응급실의 경증 환자는 자기 부담금이 90%로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아마도 이제 그 장윤선 선배가 누차 말씀해 주셨지만은 추석 연휴가 되면은 응급 환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점을 찍게 됩니다. 평시보다 1.2에서 1.5배 환자가 늘게 돼 있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이에요. 어떤 거냐? 연휴에 4,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일선 병원에서 만약에 진료를 제대로 안 하면 이건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지금 의사가 없어 정상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문만 열게 하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후에서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의들이 풍부해야지 응급 환자가 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그런 환경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경증 환자들의 비율을 강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대학병원 굳이 안 가도 된다고 말을 하는데 사람이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 느끼는 온도차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족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